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부터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인베스팅의 눈, 인베스팅닷컴 허재범 지사장님 모셨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아무래도 미중 간에 이 꼬여 있는 이 무역 협상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10일 날 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나놓은 상태고 그렇죠. 사흘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걸 다시 고위급 협상해서 잘 풀리겠느냐, 정말 관세를 부과하겠느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까지는 S&P가 400포인트 네. 이상, 500포인트 가까이 빠진 다음에 반등을 하고 그렇죠. 마쳤습니다만 어제 장에서는 무너졌죠. 네. 즉 어제 장에서 무너진 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네. 월요일은 저희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미국 시간으로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트위트로 인해서 다들 중국은 월요일 5% 이상 샹하이 지수가 그렇죠. 빠졌고 예. 셴전 지수는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다들 예상을 못했죠. 왜냐하면은 이번 미팅이 끝나고 6월 말 일본에서 G20 미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최종 사인을 하지 않느냐는 전망이었습니다만은 실제 트럼프는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근데 지금 볼 때는 중국 측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역시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변덕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주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측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중국도 트럼프에 맞서서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좀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중국 측 반응은 추측하기로는 이 워싱턴에 안 갈지도 모른다, 요청력. 그랬다가 그렇죠. 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 반응들은 또 좀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시진핑이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이 좀 부담이 됐다는 거죠. 머리에 네. 총구를 겨누고서는 굴복하지 않겠다. 협상할 수 없다. 그런 식의 네.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지금 요번 주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미중 무역 협상 지금 요번 주 목요일, 금요일 예. 류 부주석이 워싱턴에 가서 마지막 협상이 되는 거죠. 예. 지난주에 문우친 재무성 장관이 베이징 베이징에서 갔었죠. 예.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때까지 해왔듯이 일종의 변덕스러움이죠.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는 한번 중국을 협박하는 거죠. 물론 중국의 태도도 조금 중요한 이슈 부분에서 중국이 조금 협상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첫 번째는 두 가지 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역시 협박으로 끝나고 결국은 10일 날 역시 우리는 미팅을 잘했고 네, 모든 게 완만히 타결됐다는 트위터로 트위터로 돌변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 놀라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있죠. 예. 그것을 앞두고 어느 정도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좋죠. 좋죠. 예. 고용률도 그렇고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해서 3.2% 그리고 4월달 실업률이 3.6%면은 이게 근 50년 가까이 최저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2% 이하에 있는 미국 경제를 지금 골디락스라 그러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예. 즉 이 골디락스는 경제 성장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나 어떤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장기설도 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면에서 물론 대선 전에 타결은 해야겠죠. 예. 그렇다면 한 1년 정도는 더 끌고 갈 수 있다는 문제를 예. 만들고 그때 가서 해결하는. 그렇죠. 예. 이제 단기설 같은 경우 첫 번째가 단기설이고 두 번째가 장기설이 됩니다만은 결국 트럼프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연준이죠. 연준을 올 연내나 내년 초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게 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지켜가고 그러면서 중국에 맞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론에서는 지금 중국에 맞서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이만큼 강하게 밀어붙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은 상당히 트럼프를 선호하는 편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도 박수를 치고 있는 정도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그 머릿속에 재선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춘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게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네요. 예. 미국 경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온 것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지표가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에서도 그렇게 강경 카드를 꺼내들 건 텐데요. 미국 경제 주식시장 상황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어제 지금 S&P 그 주간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12월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죠. 미국 주식이 가파르게 올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지난주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맨 오른쪽으로 마지막에 이게 행잉맨 그 교수형 패턴이라고 해서 이 밑에 꼬리가 지금 현재 단기 검은색 색선으로 표시한 단기 상승 추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 선을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오늘 어제 장이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이 2% 가까이 빠졌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이 단기 추세 상승 추세선을 뚫고 아래로 향하게 되는 그럼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이군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주간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 주간 차트는 장기 추세를 볼 수 있는 차트이고 일간 차트는 단기적인 어떤 추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상승의 모멘텀이 갈수록 열버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군요. 예. 또 기술주들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도 S&P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주간 차트입니다만은 나스닥도 지금 현재 그 S&P와 똑같이 행잉맨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주간 시가인 8,148선 아래로 만약에 이번 주에 마감하게 되면은 하락 신호가 보이게 됩니다. 네. 물론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을 이번 주 금요일이나 그렇죠. 금요일 날 트위터를 날리게 되면은 다음 주는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소형주 차트를 가져오셨네요. 대형주가 대형주랑 좀 차이가 납니까? 국내에서도 미국 그 소형주 차트는 지수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미국 소형주가 참 재밌는 것은 지금 S&P나 다우존스나 대형주 초대형주죠. 그다음에 기술주 나스닥에 비해서 러셀 2000, 즉 미국의 소형주 지수는 상대적으로 지난주 상당한 예.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 트라이앵글 패턴, 즉 상승세기 모양에서 그 위를 뚫는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 즉 지금과 같은 미중 무역 마찰, 즉 국제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미국 수출을 주로 하는 대형주, 초대형주가 아닌 미국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소형주 입장에서는 크게 무역 마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주가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도 그랬고 월요일 날 잠시 멈칫했습니다만 달러가 지금 현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라는 것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결국 수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소형주는 국내 시장 중심, 즉 도메스틱 마켓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소형주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달러 강세는 역시 대형주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금요일 날 발표한 거 말씀드렸는데 시간당 평균 임금 차트를 가져오셨네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1분기 GDP 4월 달에 미국 경제 지표 모든 게 지금 고용률 지표도 좋고 하지만은 문제는 시간당 평균 임금 또는 소득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률은 실직률은 사상 최저치에 가깝습니다만 현재 개인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 말이죠. 작년 말 한번 마이너스 0.2%까지 치고 지금 이 빨간 선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작년 연말
한번 그 마이너스 0.2%를 기록한 다음 지금 현재 그 최근에 0.2%를 뚫었죠. 지금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임금 시간당 평균 임금 소득에 대해서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만약에 이 빨간 선 밑으로 뚫고 다시 두 번째로 지난 연말에 보였던 마이너스 0.2까지 빠지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실적률이라는 것은 그 사상 최저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잘못된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률이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예. 다음은 유가 차트인데 유가는 뭐 급등해서 상당히 우려했는데 요즘 조금 잠잠하네요. 네. 유가는 뭐 나중에 상품 네. 쪽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가의 가장 큰 맹점은 지금 그 미중 무역 그 협상에 있어서 지난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미국 시간 일요일 그 트위트 2천억 불에 상당하는 중국 상품에 대해서 10%에서 25%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그 트럼프의 메시지는 유가에 치명적입니다. 네. 중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대 원유 수요국이기 때문에요. 수요국이고 수입국이고 예. 그런 면에서 무역 마찰은 결국 중국 수요에 대한 수요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낳기 때문에 유가에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예. 유가에서 보시면은 유가 차트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맨 위의 차트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만은 그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승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에 지금 밑에 RSI 14일치 즉 상대 강세 지수 14일치를 보면은 14일치는 밑으로 그 빨간 선이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그 맨 아래에 다이버전스죠. 있는 건가요? 예, 맨 아래에 예, 있습니다. 시장이 가격은 오르는 반면에 RSI 지수가 밑으로 향하고 있다면은 즉 이것은 모멘텀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네. 곧 시장의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가가 뭐 더 오르면 시장에 좋은 요인은 아니고 부담스러운 요인이죠. 다만 이제 이게 경기 우려를 반영하고 좀 밀린다는 게 또 좀 부담스러우니까.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에 대한 뭐 호르무즈 네. 해협 봉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때문에 군대도 파견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문제, 그다음에 리비아 문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가운데 지금 오펙이 감산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지금 트럼프가 마지막 한 수를 크게 날렸죠. 트위터로. 즉 그것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조, 오펙 플러스의 협조가 없더라도 트럼프는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 영문으로 네. 트럼프를 트위터 인칩이랍니다. 아, 인치 그 무슨 의미인가요? 뭐 네. 트위터 대장이죠. 아, 대장이다. 예, 정치를 트위터로 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참 독특한 이 미국 대통령 역사에도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사실 금요일 고용지표를 제일 중요하게 봤었고 예.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요일 오후에 느닷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나온 건데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지표나 변수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목요일 생산자 물가 지수죠. 예. 미국의 그 Produce Price Index라고 PPI가 나오고 PPI가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PPI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금요일 발표될 CPI죠. 지금 현재 CPI 지표를 보시면은 CPI 그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나타내는 반영하는 지수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지난 달까지 CPI 같은 경우는 현재 0.25%를 넘어서 상당히 그 0.5%에 가까운 막대 거래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될 그 CPI에 대한 시장 예상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1%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CPI가 그대로 시장 예측대로 나타날지 또 CPI 지수에 따라서 연준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이 네.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건지 또는 올려야 될 건지에 대한 지표가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CPI 지수가 그렇죠. 됩니다. 예. 예, 물가 지표하고
이제 성장의 대형 지수로서 고용 지표랑 두 개를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소위 이제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 해외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약세가 계속 우려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1,160원대로 좀 내려왔는데 예. NDF는 다시 1,170원대로 또 올랐었어요. 그렇죠. 예, 달러 원 환율 전망 좀 봐주세요. 지금 달러 원 뭐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최고 1,174원을 넘어섰죠. 네. 이것은 그 한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1,200선도 지금 미중 무역 협상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어떤 불협화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중국의 상하이나 셴젠 정권 시장 그리고 중국 위안이죠. 위안의 그 움직임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시장은 지금 현재 국제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서 원화 북한의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중 무역 협상의 마찰 또는 불협화음은 달러 원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1,20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쪽에서 보는 것은 현재 그 신흥국 중에서 원화가 상당히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 지금 메릴린치 BOA에서 보고 있는 그 원화의 가치는 1,100원대 이하입니다. 예. 1,084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어떤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지금 단순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또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원화는 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1,200까지 가게 되면은 중앙은행 그 외환시장 개입이 나서겠죠. 네. 가파른 원화의 절하는 물론 수출하는 기업에는 좋겠습니다만 저희 같이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그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앞서 이제 유가는 약간 얘기하셨는데요. 전반적인 상품 시장 동향도 한번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앞으로 트위터를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다시 날릴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유의 최대 수입국, 네. 소비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전 세계 전기동, 비철금속을 대표하는 전기동의 약 45%, 약 50% 가까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대두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이나 브라질이 최대 생산국입니다만은 중국이 대두를 연간 몇천만 톤 이상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 지금 트럼프의 그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결국 원자재, 원유나 전기동, 대두에는 악재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전기동 같은 경우는 미국 코맥스 기준으로 2.8, 2.7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미중 무역 마찰이 예상대로 장기화되게 될 경우 미국 내년도 미국 대선까지 장기화될 경우는 전기동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미국산 대두 브라질산을 사면 되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대두 가격은 또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이제 글로벌 시장 움직임 그리고 또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까지 investing.com 허재범 지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